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결혼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국제결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 그리고 글들을 많이 봤는데 이번 글이 가장 장점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글이 아닌가 해서 공유 차원에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 제목은 뭐냐면 베트남들은 국제결혼을 해라. 나름 장점을 정리해 봤다. 블라에 올라온 글이고 공무원분이 올리신 글입니다. 자, 한번 좀 글 내용이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으니 괜히 와서 열내지 말고 불편한 분들은 패스하세요. 내가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거나 베트남인데 직업은 좋아서 퐁퐁이 예비 후보 1순위이다 하는 꽈추들은 와서 봐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연애시장에서 탈락했지만 결혼 정년기가 된 퐁퐁이 예비 후보들에게 동남아, 우즈벡 등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고 다양한 장점이 있다. 1. 와이프가 어림. 여자 육각형이 뭐냐? 성격, 집안, 연봉, 외모, 몸매? 여튼 나이는 여자의 비대칭 전력이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본다면 행국이 같은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가 어린 게 사실 깡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어린 여자는 연애만 하든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든 남자들의 선호 1순위이다. 주름 없고 피부결부터 다르고 난임, 시험관 등등 패스가 가능하다. 베트남들이 같은 한국인이라면 쳐다도 못 볼 어린 여자를 끼고 살 수가 있다. 물론 와인 취향이면 글 패스해라. 2번, 와이프가 예쁨. 난 한국 여자가 평균적으로 더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워낙 이제 그 성형이라든가 화장으로 이제 그거를 메꾼 거지. 본판은 안 예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 여성분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사진을 한 번씩 인터넷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보더라도 어릴 때는 그렇게 안 예쁜데 좀 나이가 들면 잘 꾸며서 그런지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는 게 대한민국 여성들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미인들은 눈 높고 베트남들이 헌신을 통해서 무리하게 상위 티어의 여성을 만나도 퐁퐁 확률이 높다. 그 언니들은 이미 존잘 오빠와 몸 좋은 오빠, 돈 많은 오빠, 재밌는 오빠 이미 다 거쳐갔다. 퐁퐁이 형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족밥으로 보겠어. 국적은 본인 티어보다 낮고 이국적일 수도 있지만 본인 티어보다 높은 외모의 티어의 여자를 쉽게 만날 수 있고 요즘 자랑스러운 K-뷰티가 퍼져서 동남아녀들이 꾸미면 생각보다 이질감도 적다. 3. 눈이 낮다. 후진국의 생활환경, 인프라, 남성 등을 겪다가 한국에 결혼하면 빌라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재직 중인 평범한 김한남 씨도 꽤나 괜찮은 신랑감이다. 특히 제가 동남아 여성들 있잖아요. 제가 다른 나라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동남아 여성들이 특히 한국 남자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면성실한 부분을 많이 뽑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을 많이 안 피운다. 근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일할 게 별로 없대요. 제조업이 없다 보니까 관광이라든가 농업 이런 게 좀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별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빈둥빈둥거리고 게으르고 또 바람도 많이 피운대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국 남자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차이가 나도 한국 남자가 낫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입소문이 나왔겠죠. 예. 그 다음에 헬조선 5000년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한남 한여들 눈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소비 리스크를 조선식 허세문화, 삐개 회피가 가능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유기농 어쩌고 사교육 어쩌고 돈지랄이 아니라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출이 줄어들면 바가지가 끓길 일이 적다는 거다. 4. F기가 덜하다. 제가 요즘 여성들의 어떤 사상 있잖아요. 그 단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노란 딱지가 많이 붙어서 그녀들의 그 사상에 대해서는 그냥 F라고 제가 지칭을 할게요. 요즘 좀 딱지가 많이 붙습니다. 일부 본인들이 F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여자들이 있지만 평범한 한남이면
의무는 개나 져버리고 본인 이득만 취하는 KBF는 레알 극혐한다. 후진국이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케이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떨어짐. 내가 잭스해준다, 연애해준다, 결혼해준다, 애를 낳아준다, 오늘도 무사히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주말에 애는 네가 봐라 등, 즉 일상 결혼 생활 속에서 쓸데없는 부분에서 피곤하지 않고 피해의식이 좋고 이 몸이 편할 가능성이 높다. 5. 자존감 상승.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 태어난 동물이고 여자는 남자가 리더해 주길 원한다. 퐁퐁이 예비 후보들이 결혼 정년기 여자와 함께 어디를 가든 뭘 먹든 뭘 보든지 이미 전 남친과 다 해본 거라 심드렁하다. 와이프가 외국인이면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의지하고 한남이 리드를 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베타남의 자존감도 상승한다. 여자와 함께 있으면 뭘 해야 되는지 긴장되고 에러가 나는 베트남들에게는 서로 언어 교환을 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려주면 이성을 좀 더 자연스럽게 대할 수가 있다. 6. 성결 후연. 5번과 개를 같이 하는 거고 무슨 이유든지 그 나이 때 정상적인 연애를 못 해본 베트남들은 가슴속에 무언가 결여가 되어 있다. 무의식적인 여성 혐오나 피해의식이 있거나 자존감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린 아내와 20살 첫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고 맛집, 핫플, 국내 여행, 집 데이트 등등 차근차근 많은 걸 하면서 이런 피해의식이나 보상심리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추가로 와이프의 전 남친은 바다 건너에 있거나 아예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바람 리스크가 낮다. 7. 처가 스트레스의 드람. 물론 도움을 오히려 받는 커플들도 있겠지만 국내혼도 용돈을 정기적으로 들이지 않아도 경조사는 챙겨야 된다. 여전히 다문화 가정도 생활비 드리는 집이 있지만 요즘은 여성 본인이 벌어서 드리는 케이스가 많아졌다. 용돈 30만 원 줘도 최고의 사이가 되는 거고 처가가 멀어서 개입이나 트러블이 적고 처가 방문은 해외여행이고 융숭한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와이프만 처가 보내면 최소 비행기값 뽑으려면 일주일인데 상상해봐라. 이 행복한 시간을. 여기에다 한국 초청해서 원화채굴하게 해준다? 그러면 너는 최고의 사위다. 6. 주거 관련. 칼 같은 반반 결혼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서울 중위 아파트 값이 13억인 이 시대에 남자 보고 아파트 해오라는 건 남편 너희 집에서 기둥뿌리 뽑아오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실제로 부모 노후 자금까지 뽑아서 지원하는 퐁퐁이형 사례는 많다. 아파트란 나름 대한민국에서 가장 쾌적한 거주수단 중 하나이며 옛날에는 원룸이나 시댁 또는 처가댁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세이브를 하고 청약을 받거나 투룸, 빌라, 아파트까지 주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정상이었다. 그래 이게 정상이었어. 요즘처럼 뭐 갖춘 남자, 갖춘 결혼 없었다니까 과거에는.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것도. 그리고 시댁은 당연히 불편한 관계가 맞긴 하지만 학가하면 육아 마스터인 시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할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본인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2000년대부터 시월드는 헬이고 시어머니는 악마라는 프레임이 생겨나면서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제는 명절에도 가기 싫은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 애 어릴 때 최소 5년 정도만 육아 도움을 받고 주거비를 아껴서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큰 이득인데 죽어도 불편한 건 못 참는 거지. 반대로 외국 여자는 누군가의 서포트가 필요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시댁과의 긍정적인 시너지와 상호작용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학가를 안 해도 빌라나 원룸부터 시작하는 국제 커플들도 흔하다. 7. 다문화 혜택. 다문화 교육 지원, 어린이집 가점, 유치원 우선 모집,
부동산 정부정책 대출 우대금리, 버팀목 디딤돌, 청약, 그리고 다문화 전형이 또 있나 보네요. 소소한 혜택들, 큰 건 아니지만 소소한 게 있다. 더하기 대학 다문화 전형, 재외국인 전형, 자녀 유학 시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8. 연애 비용 세이브. 일반적으로 베트남들은 연애 시장에서 피식자이고 호구력 만렙일 가능성이 높다. 데이트 통장 5대5로 칼같이 쓴다면 역시 할 말이 없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원하는 100일, 200일, 1주년 등등 기념일 카운팅, 예수생일, 초콜릿 처먹는 날, 사탕 처먹는 날, 빼빼로 처먹는 날 등등 하나같이 챙겨야 한다.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 태어난 날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랑 대한민국의 모텔들 방이 부족한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던데 하여튼 신기합니다. 그리고 풀빌라, 호텔, 국내 여행, 해외여행,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파스타, 떡볶이, 마라탕 등 요초픽 창렬 음식, 외곽 대형 카페에 데이트 등 세이브가 가능하다. 이런 거 하다가 돈도 못 모으고 한승연애까지 당하면 자살 각임. 내 얘기여 시업비업. 이번에 이제 공무원이셨다고 했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거 맞춰주다 보면 돈을 못 모으죠. 그러다가 한승연애를 당하셨나 봅니다. 9. 국제 결혼비용 세이브. 요즘 호텔에서 와인에 풍선 띄워놓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용 사진 올리는 행사도 결혼비용 포함이냐? 이분은 이거 질문하신 거예요. 여튼 프로포즈, 청첩장, 예식장, 쓰드메, 신혼여행, 신혼집, 신혼가전, 가구 등등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린 분들 또는 이런 환경을 누리지 못해 한상이 있는 분들, 여기에 내 주변도로도 있어서 한국 여자들은 예식 등의 최소의 디폴트 값이 있다. 결혼식으로 싸우고 지지고 뽑고 깨지고 어찌 넘어가도 하루에 몇 천씩 쏟고 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업체를 통한 결혼은 8과 9, 즉 앞에 연애랑 결혼 이거를 압축한 과정으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싸게 먹힐 수도 있다. 축의금을 해소할 거면 동네 예식장 혹은 구청, 교회 같은 데서 한 번 더 해라. 10. 경제권 사수. 결혼하자마자 마통론 시전당할 리스크 회피가 가능하다. 10. 공동명의 드립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한국 생활 익숙해질 때까지 소비 성향을 남편 위주로 맞추도록 컨트롤이 가능하다. 풀수도 사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국제 결혼을 해도 좀 지나면 네가 지니까 미리미리 TV 큰 거에 컴퓨터 맞추고 심의용품 사놓고 풀수도 사놓자. 그래도 항상 싸워서 통장은 사수하도록 하자.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게 네가 살 길이다. 11. 헬조선의 탈출 가능. 가장 쉬운 이민 방법은 결혼비자 받는 거다. 현재 이 조선의 통화 가치는 수천 년 역사상 가장 고점이라고 판단된다. 젊을 때 원화채굴을 열심히 해서 저출산 고령화로 과도한 사회비용 지출과 부양 의무를 짊어질 때쯤 처가나라로 런하면 개이득으로 판단된다. 대충 여기까지고 단점도 많으니 여기저기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로 요즘 장모님보다 나이 많으면 현지 가서 까인다. 장모님이 만 18세에 나와서 현지녀가 만 18세라고 가정하면 36이니 생각 있으면 36 전에 가도록 하자. 요거는 제가 그런 영상들을 좀 보면 그래도 남자들 나이를 장모님보다는 밑으로 하더라고요. 높은 경우는 거의 일단 잘 성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글을 넘어가서 국결하라는 까추들이 있으면 와이프 국적이나 외모가 다르다고 쪽팔린다고 생각하면 니들 와이프 가슴에 대못 받는 거다. 차차 다문화 가정도 늘어나겠지만 남 눈치 보고 부끄럽게 할 것 같다면 그냥 국제결혼하지 말고 한국 여성이랑 결혼을 하든가 믹타오 하든가 십덕 하든가 특이점을 기다리거나 선택지는 많으니까 알아서 하고, 마지막으로 국제결혼도 잘 못하면 좆된다는 것도 명심하자라고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다 했고 저도 거의 모든 의견이 거의 다 동일한데, 이분이 제가 지금까지 봤던 국제결혼 관련된 글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정리가 잘 된 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